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04% 올라서 263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거의 1조 3천억 이상을 팔은 것 치고는 지수가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제법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사실 지수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았어요. 어제 지수는 다우가 0.86%, 나스닥이 1% 넘게 빠졌는데 이제 종목별로 보면 나쁘지 않았다는 게 빅테크들만 빠졌어요. 보면 특히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가 드디어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3.7%가 빠졌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4%, 그리고 알파벳이 2% 정도 빠지면서 대체적으로 빅테크들, 특히 소프트웨어 쪽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라클도 5%, 어도비도 6%가 넘게 이렇게 빠지면서 아무래도 세일즈포스에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일즈포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20%가 빠지면서 다우지수에도 들어가 있는 세일즈포스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또 많이 빠지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좀 고평가된 주식들이 빠졌는데 그 대신에 다른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보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많이 이렇게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승 종목으로는 훨씬 많았고요. 그래서 미국이 뭐 지수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플러스를 출발은 했는데 결국에는 뭐 계속 참 한국 증시는 약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승폭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는 1.27% 오르면서 상당히 선방을 한 걸로 보이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보합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3% 정도 빠지면서 18만 원대로 내려왔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게 좀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좀 빠진 걸로 보입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2%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역시 엔비디아 관련해서 올라왔던 종목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보합 수준 정도였고요.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플러스가 났습니다. KB금융이 0.8%, 그리고 신한지주가 2.5%, 하나금융지주 1.3% 오르면서 금융주 쪽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가 SK겠죠. SK 같은 경우 오늘 11%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제도 사실 10%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이틀 사이에 지금 20%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그 판결,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1조 거의 뭐 3,800억 정도인데 만약에 이렇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어쨌든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SK의 주식 자체가 좀 평가가 고평가가 돼야지 그나마 좀 주식을 덜 팔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워낙 우리나라 지주사들은요 다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주권을 평가를 받을 수만 있다 그러면 뭐 지금보다 사실 몇 배의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태까지는 이런 배당이나 뭐 주주환원 같은 것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요. 항상 소액주주들이 이렇게 무시를 받아왔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었는데 좀 이번 계기로 좀 지주사들도 제대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SK 같은 경우도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같은 거를 늘린다고 하면 정말로 이제 좀 가치가 올라오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뭐 아직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뭐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뭐 이렇게 몇몇 종목들이 그래도 올라오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또 보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4% 이렇게 올라왔고요. 아모레퍼시픽 3%, 네, 이렇게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가 2600대 초반까지 이렇게 계속 밀려서 뭐 반등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박스권 이렇게 보면 좀 하단 쪽으로 이제 내려온 것 같고요. 121선 거의 근처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살짝 떠 있긴 한데 뭐 60주 평균 요 정도를 본다면 2570 정도까지도 뭐 열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는 조금 박스권 하단 정도가 되다 보니까 좀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데 외국인들 매도가 좀 심상치는 않긴 합니다. 외국인들 정말 많이 파네요. 오늘도 1조 3천억 이렇게 매도가 잡혀가지고 지금 3일 동안 보면 거의 3조를 팔았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 정말 많이 팔았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환율도 꽤 많이 튀었습니다. 지금 환율이 1387원이다 보니까 다시 이것도 1400원대가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글쎄요. 근데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1,400원이 넘어가면 우리나라 수출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혜택을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나쁘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엔화 약세를 상당히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환율이 높아 보이지만은 또 N1 환율로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883원 정도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에 비해서는 지금 원화가 강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워낙 지금 달러가 강세고 그리고 아시아 통화들이 약세다 보니까 환율이 좀 아시아 쪽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지금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도 지수가 제법 조정이 나와가지고 이제 약간 고평가는 살짝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제 미국에 이제 PCE 또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잘 나오면 또 미국도 반등의 어떤 계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